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나는 높다고 보십니까? 50% 이상이라고 봐요. 그냥 잠깐만 하고 끝낼 뿐은 아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다음 총선에 나올까요? 선거법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버리면은 총선 출마가 어려워지겠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그냥 배종찬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느새 구독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오긴 오는군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구독자 100만까지 한번 갑시다. 파이팅! 오버시즈 리액션의 총선에 이준석 한동훈 등이 나올지 궁금합니다라는 말을 질문을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준석은 반드시 나오고요. 한동훈은 아직 모르겠어요. 두 가지 설이 있거든. 총선에 나온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총리로 간다는 설이 있고. 네. 근데 둘 다 아니라는 설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은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 어디 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높다 보십니까? 50%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분이 이제 어디에 꽂혀 있냐면은 저기에 꽂힌 거 이민청 있죠. 이민청 거기에 이제 꽂힌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아젠다를 갖다 밀고 나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아젠다가 그 이민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국가가 됐거든. 0.78 가지고는 이건 인구는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대책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출산율을 눌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에는 우리가 지금 뭐 1,300만인가가 준다는 거예요. 노동 가능 인구가. 일본을 능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국가가 미래가 없는 건데 그러고 하면 사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도 가고 저기 전남도 방문했죠. 가고 또 어디에 갔더라? 그러니까 몇 군데 갔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노동자들. 그 조선소 가자. 조선소에 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불법 미민이 문제되고 있는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전남 같은 게 농업이잖아요. 지금도 농업도 사실 이민 그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노동력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 컨셉은 뭐냐면 불법 노동자는 불법은 해소하되. 진짜 필요한 노동자들은 합법적 권한을 좀 과감하게 부여하자. 이게 이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경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젠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미래 사회의 아젠다로 자기가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꿈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총리가 되는 건데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냥 장관만 하고 끝낼 뿐은 아니다. 이렇게. 장관 이상의 계획이 있는데 총선에 나갈지 또 총리직으로 전격 발탁이 될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진중근 교수께서는 50% 이상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다음 총선에 나올까요? 그거는 뭐에 걸리냐? 선거법 재판에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그나마 빨리 끝나는 재판이 선거법 재판인데 선거법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버리면은 사실은 총선 출마가 어려워지겠죠. 시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지금 대장동 재판들 있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유동규가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 검찰이 그 유동규 단속을 주면 내가 그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동규 말 너무 많이 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딱 자기가 기억나는 것만큼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서 채우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기각이 되고 발각이 되고 하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다른 재판에서 지금 진술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실체적 판단을 그르칠 때까지 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이게 쉽지는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잖아요. 이번에도 그 김문기 씨 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아니 아빠가 지금 그 이재명 시장하고 통화하는 걸 내가 몇 번 들었다 옆에서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무죄 나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 주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1심 재판, 제가 볼 때 선거법 재판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이거는 아직 1심 재판을 하면 아직 멀었거든요. 1년, 2년 앞으로 뭐 한참 멀었어요. 일단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은 또 선거에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교수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그냥 배종찬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뭐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이런 것보다는 궁금합니다. 진중근 교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굴까요? 저는 저 발터 베냐민이라고 독일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까지는 아니고 좋아해요. 저는 이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발터 베냐민. 발터 베냐민. 아, 발터 베냐민. 발터 베냐민. 발톱인 줄 알았네. 네. 유태계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큰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저는 뭐 존경 같은 것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뭐 딱히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일하는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존경의 마음이 들지만 위인들을 딱 보고 딱히 존경 왜 다른 사람들 하도 존경을 많이 해줘가지고 끝까지 존경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 예. 이런 것보다는 묵묵히 어떤 청년을 보니까 지하철에서 그 남의 토사물 걸 치우고 있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저걸 어떻게 해야지? 오히려 이제 그런 데서 존중의 마음이 들고. 우리 존경할 사람들은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선한 행동을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들이군요. 그렇죠. 딱 보면 나 같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또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나 같으면 그냥 갔을 텐데라고 할 때 그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를 배려해주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딱 존경의 마음이 들죠. 오늘따라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멋진 말들을 쏟아내고 계시네요. 뭐야? 자, 그걸 존경해. 존경한다는 사람은 발터 베냐민이. 원래 우리 같은 먹물들은 먹물들을 좋아해요.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중권 교수를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떨까요? 뭐 저 존경할 만한 사람 못돼요. 네. 진중권 교수께 지금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는 정치판 상황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생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범인 잡고 끝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구조한 분 중에 또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사람들 구조해내고 그 공무원들 많은데 말단 공무원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윗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윗선에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그게 형사 책임은 안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형사 책임까지 져요. 라고 한다면 좀 책임의식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야가 이거 가지고 싸워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쟁 수단 삼아가지고 계속 책임을 묻고 저쪽에서 책임을 회피하다가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